자, 그러니까 삼동회 같은 건 참 이제 정북창 선생이 가장 단학 수련하는데 정말 지침이 되는 가장 훌륭한 책이라고 인정을 하셨어요. 근데 문제를 뭐라고 제기했죠? 어렵다.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공부 못한다 이 얘기예요. 도대체 짐작을 할 수가 없다. 휘황찬란해 언어 구사가. 그래서 정북창이 지금 이제 내가 절어 문을 찾아 들어가는데 입문하는데 절실하고 딱 필요하고 절실하고 이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 약간장 몇 장을 내가 지금부터 서술을 하게 해주겠다. 얼마 큰 분량은 약간장이라고 했으니까 분량은 많지 않을 것 같고 약간장을 내가 지금 한번 서술해 보겠다. 얘기해 보겠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양능요 만약 능요 내가 하는 이 저술을 읽고 이것을 요라는 건 확실하게 깨닫는다. 확실하게 깨닫는다면은 한마디 말이는 충분하다. 한마디 말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한마디 말이 뭐냐? 뒤에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 말이면 한마디 말로 충분하다고 하는 거 이제 중국식 표현으로 많이 우리도 쓰지만은 공자님이 시경에 나온 시 300편을 한마디 말로 때려잡으면 뭐라? 시 300 이러니 폐지왈 사무사. 시 300편을 한마디 말로 이러니 폐지 다 덮는다고 했는데 우리말로는 한마디로 때려잡는다면 야한 표현으로 뭐냐? 생각에 사땜이 없다. 이 한마디야. 이렇게 표현했죠. 공자님은. 여기서는 단학 그렇게 어려운 이론 많지만은 한마디 말이면 충분하다. 뭐냐? 폐기. 하수지초. 하수라는 건 손을 댄다. 시작을 한다. 시작을 하면 처음에는 폐기일 따릅니다. 길을 막는 것일 따릅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 폐기라는 것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폐기. 막을 패, 기운 기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문자를 이해하는 데부터 들어가야 돼요. 폐기에 가장 이해하기가 힘든 말은 기라는 글자. 기라는 글자가 진짜 어려운 글자예요. 여러분, 기를 아세요? 기를 느껴보셨어요? 기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많이 쓰지? 정기라는 말도 쓰고, 용기라고 할 때 기를 써. 폐기. 그 다음에 저 여자는 새끼가 넘친다. 새끼. 기운이요. 기운. 다 기자를 써. 이렇게 많은 기자를 쓰니 공통점이 뭐예요, 도대체? 잘 찾아볼까? 물질적인 거예요? 정신적인 거예요, 기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라고 하기 힘든 게 용기라고 하잖아. 폐기라고 할 때 그 기를 쓰는데 그게 물질은 아닌 것 같아. 그렇죠? 뭐예요, 도대체? 그런데 우리 사고방식, 우리가 사고라는 것이 뭐가 사고를 좌우하느냐면 어떤 말을 쓰느냐가 우리 사고를 좌우합니다. 생각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좋은 말 써야 돼요. 저는 굉장히 말을 가지고 많이 해먹는 사람이라 말 잘 써야 된다는 생각이 많아요. 절실해요. 그런데 너무 우린 말살이가 너무 엉망진창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화가 많이 나요. 우선 지명 같은 게 너무 엉망이야. 왜냐하면 내가 어느 곳에 산다는 것을 우리 아주 아름다운 우리말로 생각하면 그게 자기 화가 되는 거야. 내가 어디에 사는 아무게. 그런데 아파트 이름부터가 전부 모를 말들 턴지야. 우스갯말로 아파트 이름을 왜 그렇게 짓냐고 그랬더니 노인네들 집 나가서 못 찾아오게 하려고 줬대. 그러면 왜 그게 말이. 그러니까 노인네들한테 도대체 익숙하지 않은 말이라는 거야, 이게. 그러면은 내가 어디에 산다는 게 자기 화가 안 돼. 내 동네가.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어디 산다. 이것이 자기를 구성하는 거야. 자기라는 존재를. 이걸 전부 소외를 시키는 거야. 자기를. 내 사는 곳으로부터 나라는 존재를 쫓아내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이러면은. 이거 우리가 나 위정자라면은 이런 데부터 나는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내 존재성을 제대로 딱 나라는 어떤 존재라는 걸 딱 안정감 있게 느낄 수 있는 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건데
이게 전부 엉망인 거야. 나라는 존재를 전부 말로 쫓아내. 말로. 아유, 큰일입니다. 저는 이게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심각하다고 느끼는 게 내가 잘못되는 건지, 이거 참 내가 그래서 어떤데 건의를 하고 싶어도 괜히 나만 웃음금 될까봐 못하는데 참 이거 심각합니다. 나는 그래서 목욕탕 가서도 내가 여기 찍어놓은 것도 있어. 입역시 주의사항 찍어요. 핸드폰으로. 그럼 목욕탕 관리인이 왜 찍니? 괜찮다고 내가 좀 쓸 때. 입역시 주의사항이면 너무 짜증나 죽겠어. 뭐 어려워 말이 우선. 그러고 명령조야. 그럼 하시오 이런 표현 안 써야 되는 거. 이제는 옛날에 시오가 되면 하세요라도 해줘야 돼. 이제는 하세요. 막 명령조로 하시오. 이게 뭐야? 거기다 입역시 주의사항도 딱 읽으면서 우리가 미소가 나올 정도로 부드럽게 써줄 수 있어. 입역시 주의사항부터가 딱딱해. 그럼 어떻게 써주냐? 그러면 간단히 이렇게 쓰면 돼. 내가 예를 들어 탕에 들어가실 때는, 그럼 끝나면 돼. 탕에 들어가실 때는. 그러고 하나하나 좀 부드러운 말로 남들이 남들에게 피해가 주는 일을 삼가주세요. 이런 일은 살짝 아주 그냥 가볍게 해줄 수 있잖아. 읽으면 나 딱딱해 죽겠어 저게. 아이고, 나는 그 아파트, 예전에 살던 아파트는 차단봉에 들어갈 때 차 이렇게 내리고, 옛날 예전에 천천히 소행하시오 하고 들어가던 내가 화가 나서 아들놈 옆에 타는, 빨리 소행하는 법도 있냐? 이런. 그랬더니 아빠는 왜 그렇게 민감하니? 아니, 빨리 소행하는 법도 있어요? 소행이란 말이 천천히라. 그러면 그런 데는 어떻게 해요? 천천히 하고, 요즘에 그러니까 그거 아낄 거 없어. 우리 문자 있잖아요. 이렇게 웃음표. 이렇게 나오는. 천천히 하고,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물결은 충분해. 천천히 소행. 그것도 하세요도 아니고 하시오. 그거 들어가는데 짜증나. 이게요, 전부 우리 의식을 만듭니다. 의식을 만들어요. 버스에 타고 다니면서 버스 안내 말해도 나는 짜증이 나 죽겠는 거예요. 뭐는 불가하오며, 통화를 하실 때는 하차하신 다음에 개방된 장소에서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길게 통화를 하실 때는 내리셔서, 하차가 내리셔서, 내리신 뒤, 그 다음에 개방된 곳, 무슨 툭 트인 곳에서. 이 정도 하면 되잖아요. 그게 무슨 짜증나는 이런 말을 주변에 계속 우리가 공적인 함께 사는 무대에서의 말살이를 아름답게 다듬으면요, 우리 생각도 아름다워져요. 고와지고 엉망인 거예요. 이거 안 하면서 국민 정서를 바로잡겠다? 안 된다고 봐요. 정말 그래서 나는 어떤 구청이라도 나한테 용역을 주면 내가 다 조사해 줄 요량이 있어. 다 해주고 요건 요렇게 고쳤으면, 그럼 한 구라도 전부 그렇게 아름다운 말을 바꿨으면 좋겠어. 전부. 그래서 시범으로. 그러면 전국에 영향이 갈 거야. 무슨 구 같더니 정말 버스 안내문도 그렇고 목욕탕 안내문도 다 그렇게 바뀌었더라. 그러면 달라지잖아요. 나 또 이런 데까지는 하면 안 된다. 오늘 왜 저녁에는 자꾸 이게 페미니즘 자꾸 나 진짜 발동을 해야 안 돼. 넘어가요. 어쨌든 간에 그게 폐기라. 근데 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기라는 말을 우리가 쓰고 살잖아요. 우리 사고방식을 기라는 말이 결정을 해요. 기를 많이 쓰면서 참 어려운 말이면서도 이 기라는 느낌을 가지고 살거든. 뭐냐? 정신적인 거라든지 물질적인 것이 모두 뿌리는 기다. 근본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인도 게르만어라고 하죠. 인도 게르만어. 서양의 언어는 대개 지금 영어권, 인도, 산스크리트라고 합니다. 지금 버머, 인도에서 고대가 산스크리트예요. 빨리어도 쓰였는데 산스크리트에서부터 저 게르만어, 독일어, 영어까지. 이걸 인도 게르만어라고 그래요. 아리아노족이라고도 합니다. 인도 게르만어. 여기 그 어족들은 대개 가장 근본적인 구성 요소를 뭐라고 생각했느냐? 쪼개질 수 없는 알갱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알갱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알갱이를 휘라버로 하면 뭐냐? 그리스어 아토마.
그게 이제 영어권으로 와서 아톰, 원자. 우주소년 아톰. 원자예요, 원자.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아톰이라는 만화 영화 있었어요. 예. 있었죠. 우주소년 아톰. 네, 일본 거예요. 그게 아톰이 아토마야. 원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알갱이야. 그게 아톰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그 아톰이라는 사고방식이 가장 익숙해요. 그러니까 만물의 구성 요소를 생각하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알갱이 개념으로 가, 그들은. 우리는 어디로 가냐? 동북아 한자문화권은 기로 가. 달라, 사고방식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은 근본 사고방식 출발점이 디지털적이야. 디지털. 쪼개지는 디지털. 이쪽은 근본 사고방식이 아날로그적이야. 기는 디지털이 아닙니다. 아날로그입니다. 근본 사고방식, 기라는 걸 생각하면 쪼개지지 않는 단위가 아니라 어떤 아날로그 이어진 가장 희석된 뭔가 근본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걸 포함하는 아날로그적인 것이. 그러니까 우리 사고는 기에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하고 생각이 달라. 굉장히 나중에 이게 달라져요.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기를 중심으로 보는 사고방식과 아톰을 중심으로 사고보는 방식이 달라요. 기예요. 그런데 기는 이게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포함해서 용기, 뭐 그런 것도 다, 패기, 그거 정신적인 거야, 그거. 그것도 기로 표현해. 그 다음에 뭐 공기는 물질적인 데 가까워. 이 공기. 굉장히 어려워. 몸에 기가 있다, 기운이 있다. 기운은 물질이에요, 정신이에요? 그것도 어려워. 이 기야.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바로 단학이라는 것은 뭐냐? 기를 다루는 공부예요. 기를 다루는 공부라는 걸 분명히. 왜? 진단노조가 지었다는 진단노조. 그 주령계 선생이 진단노조의 그 수화광학도를 보다가 태극도라는 걸 그랬다고 그러는데, 진단, 신선급이지, 신선고. 진단노조라고 합니다. 진단이라는 분이에요. 진희인데, 희 선생, 진단노조라고 하는 분이 쓴 수화광학도, 단학의 거의 원리를 도상으로 그린 아주 가장 대표적인 그림으로 그린 건, 그 도상에 보면 첫 단계가, 단학의 첫 단계가 연정화기. 정기라고 할 때 우리 정을 다스려서, 단련해서 기로 바꾼다. 화기, 연정화기. 두 번째 단계, 연기화신. 기를 다스려서, 기를 수련해서 신으로 승격을 시킵니다. 마지막 단계, 연신화호. 신을 단련하여서 허로, 태호로 이렇게. 이 단계로 쫙 얘기해요. 그러니까 핵심에 어디에 뭐가 있느냐? 연정화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연정화기. 그러니까 단학의 출발점은 기를 다루는 거예요. 이 기를 다루는 게 단학이에요. 수단이라는 건 기를 다루는 공부다. 딱 이렇게 얘기해도 돼. 나중에 여러분들이 연신화학까지 가면은 그때는 딴 얘기를 하고 도와. 그러나 연신화학까지 갔다는 사람 아직 못 봤어, 내가. 그러니까 우리 차원에서 얘기하면 연정화기, 연기화신이야. 이것만 해도 충분해. 그러니까 거기에 핵심이 뭐야? 기요. 그게 기야. 그 기를 닫는 것이다. 닫는다는데 문제가 또 발생을 해. 우선 무슨 착각이 나오느냐? 기를 갖다가 숨이라고 생각해. 숨. 폐기라고 하니까 숨 닫는 거라고. 그런데 숨 닫는 거라고 하면 뒤에 나오자면 폐식이라고 해야 돼. 우리 숨은 기라고 표현 안 해요. 숨은 기식, 숨 쉰다고 할 때는 기식이라고 해서 기자를 붙이고 그 다음에 숨 쉴 식자를 씁니다. 기식. 기식이 어마어마하다 그러지. 사람이 옛날 표현으로 얘기하면 사람이 막 죽으려고 목숨이 꼴딱꼴딱 할 때를 그걸 옛날 어려운 용어로 표현하면 기식이 어마어마하다 그래. 기식이 어마어마하다. 기식이라고 해. 기운의 숨. 그러니까 기를 다루는데 또 우리 숨쉬기가 또 핵심인 것도 틀림없어. 왜냐하면은 어떤 자연의 기와 몸의 기를 소통하는 통로가 뭐야? 숨이에요. 그렇죠? 평생을 잠시도 가만히 한 번도 안 하면 안 되는 게 숨쉬기인데, 그걸 통해서 외부와 내부의 이 공기라는 걸 통해서
외부이기와 내부이기가 소통을 합니다. 그러나 숨 자체가 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분명히 합시다. 숨 자체가 기예요? 아닙니다. 근데 폐기라고 하니까 폐기를 폐식이라고 착각을 해. 숨을 꼭 막아. 병 걸리는 지름길. 숨 꼭 막으면 병 걸립니다. 내가 이건 분명하게 봉 어르신한테 들은 얘기예요. 내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숨 막는 거 없다. 왜 숨을 막냐? 그러니 이렇게 비유를 하시더라고. 자연의 이치라는 건 언제나 멈추는 법이 없다. 멈추는 법이 없이. 그런데 숨을 딱 멈춘다는 건 자연의 이치가 그런 뜻이냐. 왜 숨을 멈추냐. 그러니까 숨 멈춰도 병나는 경우 많으니까 절대로 숨 멈추는 짓 하지 말아라. 아주 너무너무 단다. 그런데 착각을 한다는 거야. 자꾸 폐기를 폐식이라고 생각하고 숨 멈추는 걸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안 돼요. 폐식이 아니라 폐기입니다. 왜 폐기라는 표현을 쓰느냐? 간학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내 몸에 우주의 기를, 이 자연에도 기는 충만한 거거든. 이 기를 여기다 내 몸에 쌓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은 사람이 수명을 옛날식으로 설명하면 기운을 타고 나는데 그걸 선천기라고 해요. 태어나기부터 타고난 기인데 이게 다 소모가 되면 죽는다고. 근데 이 단학이라는 건 후천적으로 우주 자연에 충만한 기를 계속 내 몸에다 들여다 쌓는 게 그것이 또 단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왔던 기가 그냥 다 나가면 어떻게 해? 하나도 안 쌓이잖아. 그러니까 일단 호흡을 통해서 들어온 기를 몸에다 머물게 하려면 영을 몸속에다 받아야 돼. 그래서 폐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니 그냥 들어왔다 내보내면 백날 호흡해야 소용없어. 왜? 기 들어왔다가 기 나가고 들어왔다 안 돼. 그러니까 일단은 들어온 기가 내 몸에 정착해야 돼. 그래서 이때 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폐식이라고 생각해. 숨을 멈춘다고. 아, 숨만 멈추면 기운이 쌓이면은 제기라고 하면 내가 고운 말을 써야지. 숨 오래 멈추고 꼭 참고 있는 만큼 기 쌓이면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한번 숨 참고 와요. 그러다 많이 쌓였구나. 폭 쉬고. 절대 안 쌓입니다. 몸만 망가집니다. 기는요 그렇게 쌓이는 게 아니에요. 호흡을 참는 만큼 기가 쌓이기로 생각하면 호흡 많이 들이쉬고 꼭 참아서 차차 기가 여기 쌓일 때까지 기다렸다. 그 다음에 내쉬고 들이쉬었다가 한껏 들이쉬고 나가지 말라고 기 여기 머물 때까지 꼭 참았다가 기 이제 저장되면 그럼 공부 쉽게? 절대 안 됩니다. 끊임없이 순환하는 가운데 이 기가 쌓여야 돼요. 기를 쌓는 방법이 폐기예요. 이걸 망각하고 착각을 해. 닫는다. 그러고 닫는 데서 우선 걸려. 그 다음에 기를 숨이라고 생각해. 숨을 닫는다고. 기에 숨을 딱 닫아요. 백발백중병납니다. 이건 그런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운동을 할 때나 무술을 할 때 그런 때는요 폐기가 필요해요. 폐식이 필요해요. 어떤 때는 힘을 쓸 때는 숨을 딱 멈추고서 힘을 몰록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숨이 운동을 하는 동안은 기운이 안 써집니다. 한번 운동 태권이나 이런 거라도 해보세요. 딱 치려고 하는데 숨을 내쉬면서 친다. 숨 안 들어가요. 아니 내쉬면서 치면 들어가는데 들이쉬면서 치면 절대 힘 안 먹힙니다. 해보세요. 숨 들이쉬면서 주먹질한다. 힘 안 실려요. 적어도 어떻게 하느냐? 때릴 때는요, 하고 기압을 넣든가, 그때 내쉬는 겁니다. 아니면 숨을 딱 머물고서, 하고 치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숨 들이쉬면서 힘 써보세요. 절대 안 써요. 그때는 폐기가 혹시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때 아니면 폐기하는 거 아니다. 폐식하는 거 아니다. 숨 참는 거 아니다. 그래서 여담이지만은 정말 민감한 사람은 사람 호흡 보고 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숨 들이쉴 때 치면은요,
저항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 긴 놈이 이긴다는 말도 있지. 그런 말도 있는데 나는 그런 무술 고수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이거 착각하면 폐기가 핵심인데 이 폐기라는 말에 기를 갖다가 숨이라고 생각하면 첫째 꼭 막는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해서 숨 꼭 막는 걸로 공부한다고 생각하는 건 병나는 지름길, 앞에 얘기한 대로 장생을 꿈꾸다가 요절하게 되는 지름길이다. 그렇죠? 자, 거기서 이제 기운이 요 두 주에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그 주를, 이 폐기라는 게 주를 봐요. 예전부터 이 폐기라는 말을 폐식으로 오인하여 숨을 멈추는 방식으로 호흡 공부를 진행하다가 몸에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잘못되는 사례가 많았다. 분명하게 나와요. 이 공우 선생이. 폐기의 요령은 숨을 멈추지 아니하는 가운데 기운이 단전에 기운이에요. 이건 숨이 아니에요. 기운이 단전에 머물게 하는 것이다. 이걸 전혀 머물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기운을 몸에다 저장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니까 또 말이 안 돼. 그래서 이 폐기라는 말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많은 거로 봉우 선생은 머무를 유자를 써서 육이라고 표현했고, 또 그 다음에 배에 기운을 둔다고 해서 복기라고도 하고, 기운을 차곡차곡 아랫배에 쌓는다 하여서 쌓인다, 기운이 쌓인다 하여 누기, 적기, 축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기운이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기운이 쌓이는데 그걸 폐기라고 표현한 거예요. 호흡을 참는 게 아니라는 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호흡 참는 식으로 어디서 공부를 가르친다면 그분은 그 길을 가는지 몰라도 절대로 단학연정원 봉우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단학연정원의 가르침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해둡니다. 혹시라도 어디서 숨 멈추는 것이 공부다. 그러면 거기 가서 공부하시는 건 말리진 않아요. 근데 병나는 것도 제가 말릴 길은 없지만 책임도 안 져요. 여기 봉우 선생 그 공부법에는 숨을 멈추는 공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잔글씨로 낸 주석을 봅시다. 차소위 이런 지결 시간지도 고인 개 비차이 불출 불욕 편언 고인미지 하수 지방 부지 수단 기식지중 이 외구어 금속 욕득 장생 반치 요절 애제. 이건 가벼운 얘기인데 또 중복되는 얘기가 많으니까 설명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런지 결이 바로 지간지도, 지극히 간명하고 어렵지 않죠? 지극히 간명하고 지극히 쉬운 방법인데, 길인데 고인이 모두 이것을 감춰서 밖으로 드러내질 않았다. 내놓질 않았다. 아, 왜 그랬나? 이게 고인을 탓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함부로 이걸 드러내면 또 위험한 점도 있다는 거예요. 비인부전이라고 그래요. 합당한 사람이 아니면 함부로 오묘한 도를 전해서는 폐단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걸 가지고 영달을 꾀하는 사람이라든가 밖에다가 자기 힘 뽐내서 뭘 그걸로 구하려는 사람한테 이 도가 가면은 오히려 이 힘이 큰 것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무기 쥐어준 꼴이 될 수 있다. 함부로. 분별을 못하는 사람한테 흉기를 쥐어주면 어떻게 되죠? 아니, 잘 쓰면 이게 이긴데 잠깐 흉기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은 손오공이 수보리조사한테 배웠다고 했죠. 그때 수보리조사가 분명히, 수보리조사는 불교에서 얘기하면은 수보리라는 말은 범어는 수부띠라고 하고 석가모니 10대 제자 가운데 공이라는 이치에 대해서 가장 깊이 깨달은 사람이 수보리존자예요. 근데 서유기에는 갑자기 수보리존자가 도사로 둔갑을 해 나오지, 도사로 둔갑을 해가지고 손오공한테 금단도를 전해요. 그럼 모든 수법을 다 전해주는데 손오공이 파문을 당했어요. 바로. 왜 파문당해요? 자랑하다가. 수보리조사 비밀스럽게 딴 제자한테 앉아있는 금단대도와 70이 지살수를 다 가르쳐 주거든, 수법을.
이걸 초싹거리면서 이 원숭이가 동문들한테 자랑을 했다고. 니들이 배운 거 형편없고 나는 이런 거 배워. 그거 알자마자